마사회가 경마 팬들의 그 소통의 공간이었죠. 그 예전에 제가 경마 처음 입문했을 때는 그 사랑방이라는 데였어요. 사랑방. 이 경마 팬들이 이제 뭐 넋두리도 늘어놓고 서로 간에 뭐 한 주 남겨놓고 화이팅 하자 이런 이제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소통의 공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참여광장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폐쇄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예 폐쇄를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반입니다. 반반. 좋은 거 반, 네. 안 좋게 보는 거 반. 왜냐면 그 참여광장의 글들을 쭉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특정 인물을 선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잘못된 부분, 이거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추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한번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맞장구를 치고 맞다는 식으로 계속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잘못됐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예 경마 팬들이 그런 글을 보면서 정말 부정적으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안 됐다는 부분은 역시 마사회지 시행체 자체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반반에 좀 장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스티븐 형께서는 어떻게 예, 저는 일단은 선 의원은 마사회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 그쪽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경마팬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요. 돈 잃고 속 좋은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눈에는 그렇게 띄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넋두리 할 때도 없애버린다면 뭐 이 마사회 측은 양손을 다 빼고 니네끼리 한번 뭐 싸워봐라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좀 더 열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선동열 의원이 반을 좀 아쉽다라고 한 것도 스티븐 의원의 그 의견인데 최근에 저도 그 워낙에 이제 저희가 뭐 경마가 업이다 보니까 참여관이 자주 들어갔다 왔는데 최근에 저도 접속을 아예 안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몇몇 분들로 인해서 그렇죠. 그 게시판 자체가 완전 비방을 하는 그렇죠. 정말 특정 인물을 떠나서 마치 본인들이 주도해 나가는 경마 팬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에 또 반론을 하는 분들이 서로 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사회에서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구나라는 결단 하에 정말 무서운 칼을 뽑아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도 좀 알아봤고요. 저희는 오늘 8월 23일 1호 경마는 지난주에 그 고배당 적중을 했던 우리 스티븐 의원의 그 스포츠 조선배 뭐 119배짜리 그 적중과 선동열 위원의 소통시대 천년 동안 같이 마쳤는데 그래서 선동열 위원이 1경주를 그 기세를 이어나가 보고자 아예 초반부터 우리 팬 여러분들 배팅 작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그 각오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배당으로 추천했습니다. 예, 그 다지마에 1경주에 일단 소액을 배팅하시더라도 큰 환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그 1경주를 실전 배팅 추천 경주를 준비했고요. 바로 이어지는 2경주는 스티븐 의원이 1경주를 선동열 의원으로 해서 맞아 떨어지면 2경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경마의 전략 시청자 여러분들께 1경주는 선동열, 2경주는 스티븐 의원이 실전 배팅 추천 경주로 준비해 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 2경주 추천 경주 만나보고 3경주부터 다시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2015년 8월 23일 일요 경마 시작하는 1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1경주 1시발주죠. 한번 배당을 여기서 노려볼게요. 배당을 노려보겠는데 인기 마필들이 확고한 전력 우위가 아니다라는 측면. 인기마가 뭐냐? 4번 모두 뒤에, 9번 러블리 케일린, 11번 시샤 팍마. 세 마필이 배당판을 좀 주도를 할 텐데 일단 4번 모두 뒤에란 마필도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가 안 풀리긴 했습니다만 워낙 기대 이하의 이 성적을 보였다라는 측면이고, 자 역시 최근 두 차례 1000m 경주에서도 기복을 보였다라는 그런 측면에 이번에 경주거리까지 1200으로 늘었다라는 측면. 어떻게 믿고 이 말을 배팅을 할 것인가 확신은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9번 러블리 케일이란 마필도 최근에 1번 게이트, 3번 게이트
항상 안쪽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기를 바탕으로 경주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부족의 단점에 시달리고 있다는 측면이죠. 이번에 외곽으로까지 밀렸기 때문에 물론 조교는 잘 했습니다만 인기 말하면 굳이요 9번에 인기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충마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나마 11번 C샵 항마가 어떤 조교 때 변화를 보였단 말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서 순위 상승을 보였고요. 이번 새벽 훈련 때는 상위군 마필과 의욕적으로 정말 동반 훈련을 시행을 하면서 뭐 충실히 걸음을 늘렸단 말이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는 11번 C샵 항마가 가장 좋다. 문제는 직전에 얘도 원게이트였는데 이번에는 11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 자체가 불리해졌다는 측면. 믿고 때릴 말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토요경마에서도 이 실전 배트 김혜선 기수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김혜선 기수의 10번 별빛 신화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 10번 별빛 신화입니다. 별빛 신화를 노리는 이유는 이 별빛 신화란 마필이 지금까지 경주로 보면 모두 앞선에 나선 이후 뒷심 부족을 보였다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특별하게 빠른 마필이 없다라는 점. 경주거리 단거리이기 때문에 김혜성 기수의 기승 단독 선행입니다. 직접 선의권에서도 나름대로 저는 끈끈하게 뛰었다라고 이 마필을 평가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단독 선행이다. 그리고 상대 마필들이 확신이 없는 인기 마필들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하위군에서의 가장 큰 전개상의 무기 역시 단독 선행이라는 얘기죠. 이번엔 훈련을 김혜성 기수가 직접 지난주부터 진행을 하는데 조교 강도 자체가 직전보다 좀 떨어졌습니다만 저는 그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이번 경주에서 한번 강력하게 선행을 노려보겠구나. 내주로에서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마필의 활기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한번 선행을 준비를 하고 나온 말이기 때문에 10번 별빛 신화가 여기서 선행을 가면 그냥 한 바퀴를 잡아 돌린다. 복병이라면 더욱 배팅의 가치가 높아지는 10번 별빛 신화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기마 중에 가장 걸음의 신장세를 보였던 11번 C샵 항마 10번 11번이죠. 복승식입니다. 자, 5만원입니다. 요게 2만건이 들어오면 10만원에서는 항굴하죠. 10만원의 제한된 배팅에서는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항굴하다. 자, 여기에 자 10번 별빛 신화. 자,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모두 뒤에 러블리 케일린 4번 9번 4번 9번. 자, 그러면 나머지 25,000원씩 충분히 배당과 환수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역시 시작하는 1경주부터 복병을 놓고 중배당을 노리고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자, 이번 1경마 1경주 현장에서도 좀 김혜성 기수의 10번 별빛 신화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스티븐 1경마 2경주를 실전 배팅 코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1경주에 우리 선동열위원이 실전 배팅 코너 1경주에 좀 제대로 한 방울 적중을 하셨더라면 2경주 역시 스티븐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 보십시오. 1경주, 2경주 모두 다 적중을 하면서 일단은 1경마 이기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이 무거운데요. 일단은 2경주를 실전 배팅 코너로 선정한 이유는요. 1300거리의 국산 6등급이라면 저는 6번 카원이란 마필은 이번에 또 된다. 상대적으로 뭐 조교가 좋거나 말이 되는 마필들이 없어요. 지금 가꾸시킨 마필들은 몇 두가 있습니다. 그런 녀석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전반부 2경주를 추천 경주를 선정을 했는데, 6번 카운은 이 데뷔전 당시에 1000m에서는 후미권에서 볼장 다 봤는데, 데뷔 이전 직전 경주 젊은 대력하고 동반 입상을 했을 때 물론 선두권과 7마 신차 큰 능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뚜렷하게 발주 부분이나 라스트 끈끈한 뒷심은 분명히 보강이 된 모습 속에서 입상에 성공했다는 점이죠. 자, 이번에는 직전보다 마필 상태가 더욱더 안정감 있고 탄력감도 나와주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상대들을 잘 만났다는 점을 본다면 6번 카원은 이번에 의심 없이 충마로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후차권에서는요, 멸하나 이 JS 윈이란 마필이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어줄 텐데, 들어오면은 본전만 합니다. 일단은 JS 윈은 기본기가 워낙에 좀 좋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또 라스트 한 발도 있고, 또 순발력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무시를 못한다, 안고 가겠고요.
10번 가문트릭이란 마필이 42조에서 2대의 마필을 꺼내들고 고민이 없을 겁니다. 승부는 들어가는 눈치인데 이 가문트릭도 이 직선 구간에서 좀 밋밋한 지구력 부분 그런 게 약간 2%가 부족한 모습인데 최근 훈련 패턴이나 마필의 또 이 훈련 때 걸음을 본다라면 확실하게 좀 지구력 부분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모습 속에서 출출하고 있습니다. 비록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지만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별다르게 뭐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10번 가문트릭의 변화된 걸음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저는 여러분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포를 한 방 때리자 배당을 한번 노리자 바로 안쪽에 있는 이번 월간가인이 되겠습니다. 자 월간가인 3전을 뛰면서 모두 다 바닥이에요. 액면상 기록으로는 정말 쓰레기인데 애가 이번에는 출주 마필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월간가인이라는 마필은 순발력은 어느 정도 있지만 직선 구간에서 좀 지구력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는 이 조금 뭐랄까요 의지 자체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된다라면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1300거리의 안쪽 게이트 충분히 선행을 욕심을 낼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내 측에서 선입에서 타고나게만 따라간다라면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라스트 한발 끈끈한 뒷심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마필들이 별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개 좋고 의지 강한 안쪽에도 이번 월간가인 쪽에 승부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6번 카원 N은 와야죠. 6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안쪽에도 이번 월간가인 팔리든 안 팔리든 배당판 보지 마시고요. 조교가 미쳐 있습니다. 6번 2번 쪽에 한방 맞건 그리고 6번 카원을 축 말아놓고 10번 가문트릭 외곽에 있는 11번 제이스윈 6번 놓고 10번 11번 요 두 개의 막건 사이즈도 꼭 후광 막건으로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내산 6등골 레이스입니다. 자, 1경주의 선동열, 2경주의 스티븐위원의 그 실전패드 추천 경주를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경주도 뭐 능력만은 솔직히 보이질 않아요. 그나마 최근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 5번 당창거리인데 편성이 워낙에 약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면 과연 배당판이 어떻게 흘러나갈지도 저는 예측이 안 될 정도인데 우리 선희 형께서는 이번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이제 경마도 노름이다 보니까 이 도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도박을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포카판에서 손에 3봉 잡고 출발하면 기분이 벌렁벌렁거리죠. 벌렁하고 네. 사실 3봉에서 마르는 경우가 90%거든요. 그렇죠. 3봉에서 거의 이제 마르는데 3봉에서 뭐 하나 또 이제 꽂아주면 정말 날개를 단다 그러죠. 더없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저는 이제 자꾸 카드 잘 치는 사람하고 치면 티가 나나 봐요. 제가 뭐 잡으면 다 죽더라고요. 제일 티나는 분은 요분 아니에요? 그분이고 저희 셋이서 장난으로 카드 치면은 제가 1등입니다. 저 항상 2등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쇼드리를 치는데 저는 손을 떨어요. 일단 1번 3봉입니다. 3봉인데 이 3봉이란 마필은 여기서는 좀 와야 되지 않냐. 직전 경주를 보면 역시 이제 공백을 가진 경주에서 인기도에서 밀려 있었을 때 신영철 기수가 한번 재보는 느낌, 바닥에서 끝걸음을 살짝 남기면서도 올라오는 탄력이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경주거리 1400을 의도적으로 출전을 하는 말이고요. 여기서는 뭐 7마리만 넘으면 그냥 뭐 깃발이로 오는 말이다. 1번 3봉은 저는 신영철 기수가 이렇게 훈련까지 전담을 했다라면 요거는 1번 놓고 사야 되는 경마가 아닌가. 1번 3봉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봉 좀 순발력에 있어서 약점이 있는 말인데 출전 두수가 단촐해졌고 페이스가 느린 경주라면 역시 우리 선동열 위원의 말씀처럼 이 3봉이 여기서는 정말 여유있게 입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라 보고 있고요. 우리 스티븐 형께서는요? 예, 4번 천년 강자입니다. 공백이 지금 13주 만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제 골막염으로 인해서 공백은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훈련 때 보니까 이제 골막 여파는 어느 정도 좀 사라지고 본인의 이제 힘을 다하는 모습인데 사실 열석을 노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앞선에 가담하면서 전개를 풀어 나갔다라면 최근에는 따라가는 전개를 풀어 나가고 있다는 점. 일단은 각질 변경에 중점적인 포인트를 두고서 훈련을 임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로 인해서인지 1400거리를 출출하고 있다라면 4번 천년강자 이번에는
공백전이지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네, 13주 만에 출전인데 뭐 조교 내용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조교 때 말 잘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지난번에 입상을 해도 당창걸은 역시 세게 평가를 안 하시는 거죠? 일단 뭐 체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중. 최근 21kg가 좀 빠졌고 보여지는 선행만 아닙니까? 당찬걸? 그렇죠. 선행마가 없는 경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당찬걸도 직전보다 조교는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뭐 남겨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티븐 연의 공백은 있지만 문제없다. 4번 천년강자 그리고 선동열 위원의 1번 삼봉을 정확한 해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4경주에 뵙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5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진짜 3경주보다는 편성 강도가 역시나 훨씬 더 좀 빡빡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도 선행을 나갔습니다만 결정력에 있어서 부족함을 드러냈던 2번 킹크리켓 그리고 5번 미스코리아도 여기서 할 말이 있어 보이고요. 지난번에 기대 이상 잘 뛰었던 8번 지파이터라든가 10번 정한킨도 직전 경주 내용은 나쁘질 않았는데요. 자, 우리 선동열 위원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미스코리아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기는 좋죠.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보기는 이제 여자분들 미스코리아는 보기 좋은데 말이 미스코리아처럼 생겼다라면 말은 별거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코리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말 자체 생김새가 굉장히 미스코리아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이렇게 잘 빠진 말이 잘 못 뜁니다. 근데 이제 단거리 성향이 짙고 순발력이 있다라는 측면인데 굳이요 뭐 5번 미스코리아가 또다시 인기말하면 5번 놓고 배당반 뚫릴 것 같은데 굳이 5번 놓고 배팅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8번 지파이터가 강력한 축마죠. 쌍축이로 봅니다. 쌍축. 지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나범이라는 정말 미스코리아보다 제가 볼 때 나범이 더 빨라요. 그런 페이스를 얘도 13초 초반대를 끊으면서 쫓아가면서 라스트까지 굉장히 좋은 탄력으로 1분 00초 8을 끊어냈단 말이고 직전 경주가 약 2달의 공백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그 페이스에서 그 정도 경주력을 보였다. 이번에 출전 주기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정상적인 출전 주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8번 G파이터는 여기서는 단거리 강축으로 봅니다. 강축이라는 표현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스티븐 형께서는요? 예, 저는 뭐 복병만두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외곽에는 열하나 장산여제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7월 5일날 9번 게이트에서 조한별 기수가 뭐 특별하게 의지 자체가 없었고 직전 경주 당시에는 1300거리예요. 1300거리를 뭐 한번 해보려고 나갔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강등하려고 나간 겁니다. 강등하려고. 직전 경주 4등급이었다면 5등급으로 내려가려고 고의적으로 1300을 썼었고 역시나 걸음을 재기 위해서 안쪽에서 초반에 빠르게 선두권에 치고 나가봤고 얼마만큼 버텨보냐 한번 초시계로 쟀던 경주가 아니었나 판단이 됩니다. 외곽에 밀려있다는 게 조금은 찜찜합니다. 요게 한 3번 게이트나 좀 받았다라면 뭐 승부 경주까지 한번 생각을 했을 텐데 분명히 장산여제도 순발력 자체는 상대들에게 뭐 밀리지가 않고 외곽을 돈다 하더라도 10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등됐지만 상태감이 부쩍 올라와 있는 열하나 장산여제 뭐 생각 없이 5등급으로 내려온 게 아니죠. 상금 벌려고 내려왔다라면 여기서는 때려먹을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청난 목병이네요. 장산유지를 소개해 주셨어요. 조한별 기수가 최근 2차례까지 기승할 때는 훈련을 단 한 번도 전담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훈련과 전담을 하면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선행말로 예측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1번 사이렌스톰, 2번 킹크리케, 뭐 3번 라우프, 미스코리아도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가 있는 말이고 7번이라든가 11번도 엄청난 혼전인데 저는 한 마디 말씀드리면 10번 정한킨이 최근 2차례 이제 주행 습성을 성공적으로 좀 변경한 느낌이고요. 앞선에서 싸워주면 싸워줄수록 가장 웃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10번 정확히는 말씀드리겠고 우리 선의원은 5번 미스코리아의 좀 불안 요소 그리고 8번 G파이터 본인만의 생각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어필해 드렸고요. 우리 스티븐 위원께서는 종아찌 백판입니다. 인기 꼴찌 같아요. 폭탄이죠. 완전 핵폭탄이네요. 됩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우리 11번 장산여제 됩니다라고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1000m고요. 혼합 4등급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큰 걸음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보다는 이제 향후 서울 외산 기대주로 성장을 해줘야 할 마필들 간에
접전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싹수인의 신마도 좀 보이고 지난번에 좀 잘못 탔다 말들도 보이고 하는데 먼저 우리 선동열 위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마 경주는 워낙에 뭐 옆에 있는 오세훈 의원이 잘 풀어가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승부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마리만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인기권에서는 7번 카이젠 포스가 되겠습니다. 470kg짜리 2세 앞말인데 굉장히 좀 체격의 완성도 자체가 돋보였던 마필이고요. 이제 주행검사를 봐도 이제 4코너를 굉장히 외곽으로 튀어서 무리하게 나서면서도 직선에서 한 번의 추진 동작 없이 여유 있게 결승점을 통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라면 출전 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훈련 상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한두는 9번 왕의 대로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바닥권의 성적입니다만 이 액면 자체를 보시지 말란 얘기죠. 신마 경주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 왕의 대로는 분명히 스피드가 나오는 단거리형의, 단거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마필의 혈통은 스피드가 나오는 혈통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는 발주 자체가 안 되면서 조금 끝걸음을 남겼던 상황이라면, 자 이번 데뷔 이전째를 맞았기 때문에 이 마필의 기본적인 자질 자체가 나온다라면 요거는 9번 왕의 대로가 복병이지 않나 봐요. 알겠습니다. 왕애들 보기 힘든 말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소신 있는 추천을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스티븐 의원은요? 예, 6번 스마트 헐크죠. 임경 기수와 기승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승훈 기수로 안장 교체가 된 부분인데, 저는 임경 기수가 기승 정지로 인해서 10조에서 서승훈이를 불러 안장을 시켜놨다. 물론 주중에 훈련을 시행을 하면서 서승훈 기수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거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때려보겠다는 강한 의지 자체를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데뷔전 당시에도 뭐 순발력 부분 그리고 라스트에는 조금은 밋밋한 걸음을 보여줬지만 글쎄요, 직선 구간에서 과연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전 경주 뛰는 내용도 좀 찜찜하고요. 게다가 이번에 훈련 패턴이라든지 10조에서 서승훈 기수에게 말을 맡겨가면서 훈련까지 전담을 시켰다는 점을 본다면 이런 신마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6번 스마트 헐크 쪽에 중심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6번 스마트 헐크. 지금 그 평촌 쪽은 스마트 헐크 바람이 엄청 불 것 같던데. 그렇죠. 실명은 거론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5만 원짜리 죽방을 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스마트 헐크가 내용이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어떻게 뛰는지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근데 유미라 기수가 좀 기승술이 부족하죠.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장점이 있나요? 이쁘죠, 이뻐. 그렇죠. 그리고 장점이라면 이제 팬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 잘 찍어주죠. 그런 건. 근데 저는 5월 햇살을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말인데 이 데뷔전 때 일단 아쉬를 앞에 싹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덜컹거렸어요. 야, 저걸 내가 저렇게 놓치나 했는데 역시나 유미라 기수가 시종 페이스함에 실패를 하면서 외곽 튕기고 그냥 거의 뭐 꼴찌 꺼놨는데, 자 기수 부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티븐 형께서는 6번 스마트 헐크를 내용이 아닌 본인만의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요. 우리 선의원은 역시나 종아치 빡판이에요. 9번 왕의 대로 스피드 혈통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인기권에 있는 마표 중에서는 7번 카이젠 포스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서울 6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4등급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도 뚜렷한 축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뭐 배당판에서는 당연히 4번을 놓고 압도적인 저배당이 뭐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4번도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실망을 했거든요. 좀 실망을 했는데 우리 선동열 위원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와 다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뽑아둔 느낌인데 잠시 후에 그 무기를 한번 들어보겠고요. 우리 스티븐 의원께서는요. 예, 역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 아큘러스죠. 일단은 끝번 신청을 하면서 뚜렷하게 변화를 보여주면서 상승세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1,400거리이기 때문에 뭐 선두권에 나선 마필들이 몇 도 보입니다. 반대로 아큘러스는 그냥 라스트 한 발을 그냥 조져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상혁 기수가 어찌됐건 간에 직전 경주 호흡을 마치면서 입상도 끌어냈고 마필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면 이 아큘러스의 선전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10주 만에 나왔는데 뭐 상태 전혀 이상 없습니까? 예, 저 별표 2개 줬습니다. 그만큼 조견 잘 돼 있다는 거네요. 조교 상태가 좋습니다. 최근에 이상혁 기수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안 보이는 거 갖고 다 때려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고요. 아큘러스를 우리 스티븐 위원이 추천해 주셨고, 자 선동열 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저 역시 궁금합니다. 들어보죠. 맞춰드릴게요. 무조건 맞춰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는 경주가 저한테는 왔습니다. 아큘러스 10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강남 셋뚝이 뭐 1000m 바닥에 잡고 있다 라스트 날라왔다라고 해서 얼마나 더 보여주겠습니까? 10번 럭키아트도 당찬의톤 명작을 이긴 말입니다. 약체 편성에서 뛰었다는 얘기고요. 태양왕 직전에 뭐 특별소녀 선행 가서 따일 뻔했습니다. 이번에 경주거리까지 1400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인기 마필들이 충마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직전 경주를 보면서 정말 내가 빼고 하니까 안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놓고 하면 들어온다. 그런 확신을 가진 마필이 이번 경주 출전을 합니다. 직전에 빼고 승부를 냈을 때 여러분들께 적중을 연결시켜 드렸고요. 저는 경주를 보면서 다음에 나올 때는 너는 내가 무조건 한번 놓고 때리겠다라든 좀 기억 속에 다짐이 돼 있단 말입니다. 편성까지 정말 요 정도 편성을 만났다라면 대충 제가 얘기하는 거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승부가 되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조건 쌍으로 온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 옆에서 전해 들어도 느낌이 좋습니다. 승부가 되는 기수가 기승을 했고 편성까지 만난 말, 그리고 선동열이 넣고 빼고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에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 알고 있는 말을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일단은 메리트가 있는 것 자체가 태양왕을 축으로 놓고 가는 경마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께 좀 팩트가 확실하게 다가설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6경주는 우리 선동열 위원의 메인 승부였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1800m 국내산 3등급 레이스고요. 자키 메모리얼 기념 경주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정말 응원했던 우리 임대규 기수의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 자키 메모리얼 기념 경주가 생겼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경주 하기 전에 이제 모든 기수들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이제 추모 한번 하고 이렇게 기승을 하곤 하는데, 참 안타까운 기수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렇죠. 은근히. 자, 어찌됐든 이번 경주 그런 기념 경주고요. 이 출전 주수는 7두로 단촐합니다. 역시나 배당판에서는 1번 승리 여제가 이제 뭐 거리 적응력에 있어서도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선유는 어떻게 보세요? 예. 자키 메모리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저기 대답 못 하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뭐 재미없는 경주로 봐요. 1번 승리여제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워낙에 잘 탔단 말이고요. 라스트에서 뻗어주는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번 넣고 지금 뭐 3번, 4번, 5번, 6번 뚫리죠. 1번 넣고 이렇게 뚫리는 경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후차권에서도 확실히 믿을 말이 없다라는 측면은 먹을 게 없고 배팅을 해봤자 확신을 가질 말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좀 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티븐 형께서는. 예, 역시 뭐 충만은 1번 승리 여지로 갑니다. 직전 경주 말 뛰는 거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워낙에 좀 독사같이 탄 것도 있습니다만 말이 이제 스스로 뛰려는 뭐 라스트를 보여줬던 마필이고, 또 1800에 대해서 상대들이 뭐 특징 있게 장점을 내세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찬호 기수가 기승한 1번 승리 여제 승급전에 한 번 더 연투의 능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후차권에서는 3번 정상미르죠. 아무래도 이제 정상미르가 최근에 3차권에서 좀 아쉬운 경주력을 보여줬더라면, 자, 어찌됐건 간에 15조에서는 페로비치로 안장 교체를 시켜놨고 직전보다 하나 부담 준영이 하나 내려간 모습, 그리고 상대들 역시 진짜 이 정상미르도 이길 수가 있는 마필이 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승리 여제와 3번 정상미르 요 한방 막건이 우선순위 아니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린 경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큰 의미는 없는 경주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저도 한 방을 좀 권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저는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자키들을 기념하면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스티븐 이어는 승리 여제 얘 놓고 전구멍이 다 뚫릴 수도 있어요. 현장에 자칫하면 승리 여제 놓고 우리 스티븐 이어의 3번 정상미러 이 한방 맞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1800m 1등급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나름대로 좀 1등급 중위권 마필드 간의 접전이라 보고 있는데요. 1번 바다질주의 적인 기수, 이 바구른 기수의 안장 교체가 내심 좀 애사롭지 않아 보이고, 지난번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던 7번 임페투스, 그리고 10번 베스트런도 어느덧 1군에서 3연장을 때리고 있어요. 자, 우리 선동열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1군 경주지만 중하위급 좀 치열하다. 최근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1군 경주, 최고 경주 적중률이 좋은데 이번 경주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경주입니다. 1번 바다질주도 직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습을 하면서도 입상 실패로 이어졌다라면 워낙에 좀 무빙성의 취평, 무빙성의 마필이기 때문에 그날의 경주 구도와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 좀 순위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경주력을 보이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임페투스도 직전에 원게이트 자체를 너무 잘 이용을 했다는 측면을 봤을 때 배팅의 충만은 역시 10번 베스트런으로 봅니다. 최근에 2000m 경주거리에 입상을 거두고 있다는 측면이고, 이마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은 빠른 말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베스트런이 단독 선행이 유력한 상황에 경주거리까지 1800, 그리고 후차권에서도 워낙에 좀 믿지 못하는 마필들의 접전이라면 10번 베스트런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스트런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스티븐 형께서는요? 예, 저는 상위군일수록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능력을 그대로 좀 인정하면서 전개로 풀어나가자라고 매번 권해드리고 그렇게 또 ARS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예외의 경주인 것 같아요. 6번 다이샨입니다. 다이샨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정말 말이 좋아졌다, 내지는 잘 뛴다, 뭐 가능성이 있다, 뭐 배당권 한번 노려보자, 요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마필이 바로 다이샨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공백이 있는데 훈련 때 보니까 와, 이거는 이번에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굳게 가졌고, 또 공교롭게도 편성 자체가 빠른 말이 없다, 말 그대로 추입 깍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대다수라면 장점은 6번 다이샤는 추입입니다. 그 추입 능력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특히 배당권에 복병권에 있다라면 이번이야말로 배팅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게 평가했던 적이 없었던 그 훈련 내용의 다이샨이 이번에 공백도 있고 거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스티븐 눈에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또 냄새가 나는 게 정평 속에서 찾아다가 또 이제 복귀 전부터 2,000원 기수네요. 알겠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8번 이 천마라는 마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준철 기수가 탔기 때문에 뭔가 변화의 폭이 있을 것 같아요. 이준철 기수 하면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추입이죠, 추입. 그렇죠, 추입. 추달이잖아요, 추달. 추입의 달인. 근데 천마라는 마필이 이준철 기수를 만나면 과연 어떤 호흡을 보여줄까? 저는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8번 천마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선동열 위원께서는 외곽의 10번 베스트런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스티븐 위원께서는 고배당 말입니다. 6번 다이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4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배당판 자체가 좀 분산될 가능성도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뭐 파워앤 스피드가 눈에 보이는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고, 5번 빅세븐은 선행을 나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안쪽 4번 로열시티와의 충돌, 좀 복잡한 경주 같아요. 선동열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그 1200이라는 경주 조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첫 느낌으로는 5번 빅세븐은 강축이구나라고 느꼈던 말입니다. 워낙에 좀 단거리 성향이 짙은 말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4번 로열시티나 6번 파워앤 스피드, 빠른 마필로 인해서 선행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제 경마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주워 먹었다. 주워 먹었다라는 표현은 자 1번 스피더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스피더란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을 하면서 추위권에서 걸음을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요. 역시 단거리 추입 말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리가 늘면 추입이 안 되는 말이죠. 그렇지만 반대 단거리에서는 추입이 되는 1번 스피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예전에 선행을 고집했던 마필이 최근에 각질 변경을 하면서 입상까지 걷어냈던 말이고, 자 이번 경주는 앞서까지 치열한 구도에서 원게이트 정말 조건 자체가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1번 스피더가 여기서는 한번 복병으로 주워먹을 그런 경주 편성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스피더를 예리한 시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고요. 스티븐 형께서는요. 예, 뭐 현장에서 4번, 5번, 6번 요 세 두가 현장에서는 인기는 없겠죠. 네. 전 그렇다면 4번 로얄시티입니다. 직전 경주 파워앤스피드하고 시종 선두 경합 이후에 파워앤스피드가 의외로 많이 버텨줬고 로얄시티는 힘겹게 걸음이 무뎌진 모습인데, 직전 경주 김목성 기수는요. 우승을 위한 상금을 위한 레이스가 아니라요. 너 죽고 나 죽자였어요. 자 이번에는 유승환 기수는 안장 교체가 됐고요. 유승환 기수가 그렇게 무식하게죠. 무식하게 선두경합 비빌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금을 벌려면은 선행 가면은 좀 잡아주고 라스트 한 발을 써야 되거든요. 직전 경주는 자폭, 가미가제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파워앤스피드가 견제가 들어오지 않는다. 물론 5번 빅세븐도 분명히 발빠른 순발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4번 로얄시티가 이번엔 선행 나가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선행 나가면 충분히 버텨줄 수가 있다. 4번 로얄시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 로얄시티 감량이 좀 더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저는 일단 불안한 인기마루는 8번이 볼트사인,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형군에서의 입상 경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을 잘라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직전 경주 당시에 정말 서수훈 기수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직선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추진력을 해봤는데 걸음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 딱 보고서 볼트사인은 말이 살아날 때까지는 추천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워낙에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볼트사인, 이 장추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장추열 기수의 능력을 좀 걱정하긴 하지만 말이 가진 게 없어요. 볼트사인은 잘라드리겠고, 두 분께서는 직전에 이 빅세븐이란 마필을 좀 재밌게 보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왜요? 4번으로 인해서? 저 메인 승부였잖아요. 빅세븐. 이제 처음에 사전 인기도에서 복병이었는데 현장 가니까 인기 1위 팔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빅세븐 놓고 했다 많이 이제 소위 좀 쓰레기 됐죠. 근데 많이 뛰었어요. 저배당에 승부하라고 했다가 뭐 3착도 못 지켜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이제 배신한 말은 두 번 다시는 추천 안 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4번 로얄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빅세븐은 직접과 좀 비슷한 경주 진행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스티브니어는 당연히 4번을 보는 상황에서 5를 세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사실 뭐 51조 마필이었으면 빅세븐이 요거는 좀 세게 봐줄만 한다라고 판단했는데, 하만식 기수하고 첫 호흡이고 또 덜컹대면은 또 빅세븐은 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볼 이유가 없다. 뭐 장점 하나 믿고서 이번 경주 추천드리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마필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선동열 위원은 예리한 시선으로 1번 스피더를 이번이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스티븐 위원은 4번 로얄시티를 세게 말씀해 주셨고, 오시현은 8번 볼트사인은 불안한 인기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 1400m 혼합 3등권 레이스입니다. 스티븐 이언이 정말 단순히 이 경마 방송에서 하는 이 메인 승부를 단순히 그냥 매출 증대로 인한 그런 거에 활용을 했다라면 이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선정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정말 본인이 소신 있게 가장 자신 있고 가장 많은 여러분들께 정말 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마지막 경주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스티븐 연의 메인 승부 마지막 경주라는 점 꼭 메모를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선정 배경 들어보겠고, 우리 선동열 위원의 분석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좀 배당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킹스티플이란 마필도 첫 400에서는 이미 좀 뒷심 부족의 단점을 보였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을 놓고 배당판이 뚫리겠습니다만 51의 부담에서도 무너졌던 마필이 지금 57의 부담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6번
티플 충마로 가기 뭐가 좀 찜찜하다는 느낌이고 저는 1번 미스터 평촌입니다. 직전에 이제 공백전에서 조교를 굉장히 살살 하면서도 추천을 못 드렸죠. 한번 지켜보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뛰었던 마필. 자,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아서 공백전보다 확실하게 조교 페이스까지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병합 위주의 패턴까지 소화를 해냈다라면 확실히 좀 다리 쪽이 좋아졌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원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이연종 기술을 기승을 시켰다. 요거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게이트 조건. 복병이라면 1번 미스터 병총을 저는 좀 강력하게 배당권에서는 노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스터 평촌의 복병 가능성 역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제가 일부러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오늘이 스티븐 이언의 이 경마의 전쟁 마지막 방송입니다. 스티븐 이언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서울 부산 방송을 한번 해보고자 라고 하셨는데 이 조교로 관찰하는 그 일정 스케줄상 도저히 너무 시간이 안 돼. 이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시간 자체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스티븐 이언이 많은 고민 끝에 오늘을 끝으로 경마의 전쟁 마지막 방송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좀 아쉬운데요,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그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들길 바라면서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정 배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마지막 방송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메인 승부 뭐 얘기하라고 그러면 뭐 충마 까라는 아니죠. 마지막 그거 맞춰드리면 되죠. 저는 뭐 유정의 미를 걷겠습니다. 뭐 오세현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뭐 조교를 보는 데 있어서 스케줄 자체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0kg를 좀 유지를 하고 싶은데 계속 체중이 빠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서 이번 이 경마의 전쟁에서 좀 빠지게 됐는데요. 자, 마지막 경주는요. 노리는 마필들이 세두가 있습니다. 세두가 출전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엮어서 들어온다라면 주민등록증 갖고 계셔야 돼요. 주민등록증 갖고서 창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두들을 오픈해 드리자면 4번 미스탱전과 9번 체이징 달러즈입니다. 체이징 달러즈는 라스트 한 발이에요. 앞선이 은근히 끈끈한 녀석들이 몇 도 보이지만 1400이랑 장담 못해요. 그렇다면 체이징 달러즈가 최근 이 컨디션과 걸음을 늘려온 패턴이라면 여기서는 충분히 되겠고 4번 머스탱 정도 직전 경주 뛰는 걸음이라면 1400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이트 조건도 좋고요. 왜? 인기권에 팔리는 애들이 다소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 머스탱정, 9번 체이징 달러죠. 요 세두 중에 요 두 두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 들어오면은 주민등록증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메인 승부. 이르기만 마지막을 정말 좀 자신 있게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물론 몇 두는 자격 미달이라고 분명히 보여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정말 뭐 3등급 뭐 특별 경주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편성이에요. 미스터 평촌도 좋은 말 골라주신 것 같고요. 우리 스티븐 이언은 뭐 마지막 방송이 아니라 워낙에 성격이 더 파이팅이고 감추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3두 중에 2두를 오픈해 주셨어요. 그 중에 2두가 4번 머스탱정 그리고 9번 체이싱 달러즈다. 남은 한두는 워낙에 인기대수 많이 밀려있고 본인도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오픈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마필은 현장에서 꼭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경주를 우리 스티븐 이언이 메인 승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부터 방송이 약간은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스티븐 이언이 본의 아니게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는 스티븐 이언의 목까지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꼭 좋은 방송을 통해서 다음 주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